안녕하세요. 자유이튜브입니다. 오늘은 R의 공포와 트럼프의 승리가 될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서 다시 한번 리세션 공포가 닥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기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될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시기는 지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의 뜻이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나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슈입니다. 미국채의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가 역전됐습니다. 이 시장은 불황의 신호로 받아들였고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올해 내내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슈가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놈이 등장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5월 31일 날 영상으로 장단기 금리차 이슈 글로벌 재앙 시작되나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린 바 있는데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무엇이며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가 역전이 되면 왜 불황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왜 장기채 금리가 떨어졌고 시장은 불안해하는 것인가? 원인은 무엇이고 원인 제공자는 과연 누구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물음표를 한번 쳐놨는데요.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이 물음표에 대한 대답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과거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영상인데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슈의 핵심은 시장이 겁먹은 이유와 예상되는 대응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장기채 금리 하락은 미래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지난 5월과 이번 8월은 상황이 다른 듯하지만 비슷하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페드의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시장이 겁먹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정말 재앙인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고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불황이 올 것이라고 믿는가? 과거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 사례가 몇 번 있습니다.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1988년 12월에 역전된 사례가 있고 2000년 2월 그리고 2006년 1월에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황이 찾아왔는데 그 불황이 찾아온 시기가 약 1년 반 그리고 불황이 찾아온 시기가 약 1년, 불황이 찾아온 시기가 약 2년 뒤에 불황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과 경기 불황은 시차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어도 우리가 불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시차가 있다는 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부터 두려워해야 되나? 정말 지금부터 재앙인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차는 대략 1년 6개월, 언론사나 다른 사람의 분석에 따라서는 22개월, 약 1년 10개월 정도를 보는 데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1년 반 이상의 시차가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그 1년 반 동안은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갔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긍정적으로 흘러갔느냐? 불황이 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뒤에는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나왔다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상황도 어쩌면 상당히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미 연준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연준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금리를 한 차례 벌써 내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팽배해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연준이 내년까지 6차례나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면서 미국이 제로금리 시대로 진입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내년 말까지 0%대의 금리로 회귀할 것이다. 즉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미국이 돈 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서 트럼프의 태도도 바뀌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서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말 쇼핑 시즌을 맞이해서 국민들이 힘들어질 수가 있다. 그런 경고에 중국 관세를 다시 연말로 연기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지만 장단기 금리차 역전 소식에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해서 지금 잠시 조정기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 연준의 태도와 트럼프의 태도 둘 다 바뀌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 트럼프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트럼프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지금 세계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트럼프의 가장 큰 관심은 2020년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 재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정책은 이 재선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재선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 증시를 살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고,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트럼프는 미국 증시 그리고 미국 경제를 내년까지 긍정적으로 이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한번 주목해 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재선을 한다는 가정하에 임기 내에 중국 죽이기를 완료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1년 만에 중국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선을 하고 나서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중국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중국의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역사의 길이 남을 영웅이 되길 원하는 것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트럼프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기도 합니다. 자, 트럼프가 너무 즉흥적으로 트윗을 날리고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고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을 압박하다 보니까 트럼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트럼프가 트윗을 마구 날린다고 해서 그런 트윗들이 절대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트럼프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모든 행동들이 철저히 손익계산을 따져보고 나오는 행동이라는 점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트럼프는 손해보거나 불리할 것 같으면 절대 개입을 안 한다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트럼프는 여러 가지 수를 내다보고 행동하는 것이라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즉흥적인 인물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면서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한번 곱씹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초에 트럼프가 9월부터 3천억 달러 중국 제품에 10% 관세를 때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이 즉흥적으로 트럼프가 한 말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MBC가 백악관 내부 시스템이 붕괴됐고 즉흥적 발표 가능성을 지적했는데요. 과연 트럼프가 진짜 이렇게 10% 관세를 즉흥적으로 그냥 때렸을까? 우리가 한번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패권 전쟁을 준비하는 미국에 대한 뇌피셜이라는 이야기로 한번 전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저의 뇌피셜이라는 점 감안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까지 금리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자, 이것은 시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을 마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은 2016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렸고 2.5% 선에서 계속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시장이 여러 차례 발작을 함으로 인해서 2.5% 선이 현재의 시장이 견딜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금리를 내리면서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죠. 시장의 볼륨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겁니다. 즉 시장에는 유동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대중 관세 폭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국의 대중 관세 폭탄은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동시에 미국의 인플레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살펴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관세를 부과해 왔는데요. 품목을 늘리고 관세율도 여러 차례 조정을 했습니다. 아래 표에 보듯이 처음에는 340억 달러, 그리고 추가로 160억 달러의 25%, 그리고 나서 2019년에는 2천억 달러의 25%를 때리고, 그리고 3,250억 달러의 또 25%를 때리겠다고 경고를 했는데 이때 주식시장이 크게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연기를 하고 나서 9월에 때리겠다고 했는데 시장이 또 크게 빠졌죠. 여기까지는 시장이 버티고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이 이후로는 관세를 때리겠다고 하자 지금 시장이 계속 고꾸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관세를 때릴 때 버틸 수 있는 한계는 딱 여기까지였고 그 이상으로는 지금 미국 경제에 타격이 온다는 것을 트럼프가 확인을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미국 경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간인지를 확인한 것이고, 그리고 그 구간을 넘어갈 때 미국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로 발작을 하는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 변화와 관세 폭탄을 통해서 지금 미국 경제, 미국 금융시장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다 확인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미국은 지금 금융시장이 견디지 못하는 한계 금리선을 일단 확인한 상태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중국 관세 부과 범위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자, 이 이하로만 유지한다면 지속적으로 금융시장은 상승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트럼프의 1차 목표로 한번 돌아와서 1차 목표가 대선 승리라고 본다면은, 자, 대선 승리를 하면은 앞으로 4년 동안 여유 있게 중국 죽이기를 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1차 목표와 2차 목표가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은 지금 알려진 것처럼 금리를 내릴 것이고, 그리고 관세를 추가적으로 더 부과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내년 대선 전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이 지속적으로 시장에는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중국을 간헐적으로 괴롭혀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화해를 하는 것보다는 긴장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국을 계속 괴롭히면서 피를 조금씩 흘리게 만들어야지 중국이 체력을 쌓고 다시 미국에게 도전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 안 되기 때문이겠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나오든 현재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함부로 미국의 신기를 건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이 절대 따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은 웬만한 것은 미국의 조건을 따르고 고만고만한 관계로 한 1년 정도가 지나가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 1년 동안은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공급되고 대중 추가 관세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반드시 불황을 불러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앞으로 1년 반 또는 2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1년 6개월에서 22개월 정도 후에 불황이 찾아왔다, 이런 통계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것을 따른다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지금 한계 금리와 한계 대중 관세 범위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자, 경기가 나빠지지 않는 선, 그리고 시장이 발작하지 않는 한계선을 확인했기 때문에 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추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산시장의 분위기를 띄우면서 대선에 유리한 방향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트럼프의 우선 목표 대선 승리가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에 중국 죽이기에 나설 것입니다. 자, 대선 승리 후에는 트럼프는 더 이상 대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투구를 해서 중국 죽이기에 나설 것이라고 보는데요. 과연 경제가 그때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국이 한계 금리와 한계 대중 관세 범위를 확인했지만, 자, 중국 주기에 전력 투구를 할 때는 자, 약간의 포지션 변화가 있으리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트럼프가 미국의 제조업 공장을 지속적으로 불러들이는 이유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장 미국의 경기를 좋게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여러 가지 수를 준비하고 있는 트럼프의 계획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과 미국의 금리 인하 포지션, 그리고 대중관세 연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과연 앞으로 트럼프가 어떤 포지션을 또 취하게 될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향후 1년 동안 세계 경기의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